천재, 철학자, 개혁가, 그리고 위기의 조선을 꿰뚫어본 현실주의자. 율곡 이이는 단지 시험을 잘 본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오늘을 읽고 미래를 설계한 사상가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5천원권 인물 신사임당의 아들로 기억하지만 그 이상의 존재였던 율곡 이이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오죽헌에서 태어난 천재. 1536년 강릉 오죽헌. 율곡 이이는 신사임당과 이원수 사이에서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이 남달랐으며 3세에 한자를 익히고 7세에 시를 지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그를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율곡은 지식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학자로 성장합니다. 그는 13세에 성리학 경전들을 독파하고 16세에는 그 어려운 성학 지묘의 핵심을 꿰뚫은 글을 써내며 이미 조선 학계의 천재로 떠오릅니다. 2. 과거 시험 9회 급제 조선 역사 유일. 율곡 이이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과거 시험에 9번이나 급제한 인물입니다. 29세에 문가 대과 장원급제를 포함해 소가 진사가 생원가를 모두 통과한 그는 학문과 실력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에만 몰두한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제의 허점을 비판하면서도 그 체제를 활용해 조정에 입문했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시험을 택한 전략가였습니다. 당시 조정은 붕당 정치로 점점 혼란에 빠져가고 있었고 율곡은 그런 구조 속에서도 정론을 지키는 학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입신양명이 아니라 조선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3. 조선을 살릴 10만 양병설. 율곡 이이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장은 바로 10만 양병설입니다.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의 위협이, 남쪽에서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규군 10만 명을 양성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를 무시했고 그의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율곡이 죽고 불과 8년 후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고 조선은 준비 없는 전쟁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병력 증강이 아닌 백성 중심의 방어체계와 장기적 안보 전략을 설계하려 했던 진정한 국방 사상가였습니다. 4. 정치개혁과 붕당 비판. 율곡은 조선 정치의 구조적 문제에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붕당 정치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재 등용을 막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탕평론을 주장했습니다. 즉 당파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화롭게 받아들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방 수령의 교체 주기를 단축해 부패를 막고 서원의 난립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교적 원칙을 따르되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권력의 부패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율곡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려 한 개혁주의자였습니다. 학문과 철학의 완성자. 율곡 이이는 퇴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두거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황이 이 중심의 이상적이고 정적인 세계관을 펼쳤다면 이이는 기와 현실을 중시하는 실천 중심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했으며 현실 정치와 교육, 군사 문제 등 다양한 영역의 이론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의 성리학은 탁상공론이 아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묻는 살아있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조선의 학자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통할 수 있는 실천하는 사상가였습니다. 6. 청소년을 위한 교육서 경목요결. 율곡 이이는 단지 고매한 철학을 펼친 학자가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교육서를 직접 집필한 교육자였습니다. 그가 쓴 경목요결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인격을 닦을 것인가를 쉽고 명확한 언어로 정리한 책입니다. 당시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치 있는 삶의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학문이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하다고 보았고 글을 많이 읽기보다 바르게 살아가는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단순한 암기나 시험 대비가 아닌 인격 수양과 공동체의 책임을 중시한 균형 잡힌 시각이었습니다. 7. 마지막까지 외로운 개혁가. 율곡 이이는 마지막까지도 개혁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문제들, 제안한 개혁안들은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여전히 붕당 싸움에 휘말려 있었고 그의 10만 양병설도 탕평론도 지방행정개혁안도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1584년
그는 병을 얻어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삶은 너무 이른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가 남긴 철학과 제안들은 오히려 그의 죽음 이후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임진왜란이 터진 이후 조정은 뒤늦게 율곡의 예언과 정체관을 되새기며 그가 지녔던 통찰력의 깊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8. 오늘날 우리에게 율곡이인은? 지금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실천하고 사회에 어떻게 쓰일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율곡이인은 500년 전 이미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똑똑한 학자가 아니라 국가와 백성을 함께 고민한 철학자형 리더였습니다. 그의 10만 양병설은 단지 병사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위기에 대비하는 전략적 사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탕평론은 단지 중립적인 인사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파와 이념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신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율곡 이이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는 조선을 설계하려 했던 사람이며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율곡 이. 그는 신사임당의 아들이자 5천원권 속 인물이자 조선을 꿈꾼 철학자였습니다. 시험을 잘 본 천재가 아닌 현실을 바꾸려 했던 고독한 개혁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역사 인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